여자가 잘려면 팔자가 세고 불행한 이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요. 긴 거 싫어하는 사람은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왜 잠 못 잤느냐 하면은, 어제 저녁에, 초저녁에, 전에 다니는 그 직장에 그 남자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남부 전화가 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저번에 이야기한 거 있죠. 여자들도 남자 이물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내 직장 여자 후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일을 그렇게 잘하고 의리가 있고 똑똑하고 예의분절 바르고 이뻐요. 단지 좀 단점이 있다면은 키가 좀 작다 이건데, 나는 늘 걔한테 남자 100명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녀 관계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참 내가 바라는 뭐라 그래야 되겠나, 여자로서의 그 바람직한 그런 여성상, 그걸 다 갖추고 있어서 내가 좋게 봤죠. 걔도 또 나를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죠. 의사, 판사, 검사 성 보다가 자기가 좋다는, 잘생기고 키 크고 멋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싫다 그러고, 자기 좋다는 판사, 검사, 의사들은 막 배가 머리가 뻗어졌거나 키가 작고 못생기고 이래서 결혼 안 하고, 키 크고 잘생긴 평범한 회사원하고 결혼했다 그랬죠.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혼인신고도 안 했어요. 그냥 옷에 애들 혼인신고 안 하죠. 이혼을 하고 또 그 뒤로 자기 그 학교 친구, 동네 친구가 학교 친구인가 하고 치과 의사인데 재혼을 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인사를 드리러 온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동안 내가 좀 삶의 풍파가 많아서 연락이 끊겼어요. 서로 연락할 처지도 아니고. 그런데 어제 이제 남자 후배가 저랑 와서 어떻게 혼자 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대화 도중에는 지나쳤는데 전화를 끊고 가만 생각하니까 혼자 산다. 그렇다면은 그 치과 의사하고 또 이혼을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애가 이혼을 했다면 애가 있는지 없는지, 애가 없다면은 나이가 4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애기를 또 못 놓을 건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좀 마음이 아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은 인생은 결국 갇히지만 혼자죠. 혼자고 자기 인생도 감당하기 힘들죠. 막 4대 성인들 천재들도 다 인생이 고통이라 그러고 전쟁이라 그러고 견디기 힘들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더 할 나이가 없죠. 그러면서 무슨 남은 걱정을 하느냐 이러는데, 또 살아가다 보면은 또 자기 처지는 생각 안 하고 또 남을 또 걱정할 때도 있죠. 또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랬는데 또 잘 되지 않으면은 마음이 무겁고 또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게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이처럼 동서고금 역사에서 보면은 남자가 잘나면 좋죠. 근데 부귀를 지는데도 잘나면은 부귀를 줄 수 있지만은 또
식이 질투를 받아서 죽을 수 있고, 또 호랑이끼리 경쟁에 뛰어들다 보면 또 죽기 쉽고, 또 초사구팽이 당하기 쉽죠. 바보들은 무시만 당하지 죽는 법도 없고 죽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똑똑하고 잘나면은 이게 양날의 검이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똑똑하고 잘나면은 좋지가 않아요. 남녀 차별이 아니고 남녀 구분이고, 그거는 왜 그러냐, 양의 특성과 양이 추구하는 게 틀리고, 또 양한테 요구하는 게 틀리고, 음의 특성과 음이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인간과 사이에서 음에게 요구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나온 게, 여자가 잘나면 팔자 세고 불행하다, 이런데 실질적으로 뭐 미인방명이라는 말도 있고, 또 미인하고 영웅은 가만 놔둔다 그러죠, 신이.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잘나고 똑똑한 여자들은 불행하더라. 주역의 중지공계에 보면은 뭐라고 이러냐면은, 음이 잘 나고 높아지면은 결국에는 반드시 양과 싸우려 하고 양을 이기려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여자가 잘 나고 높아지면은 남자를 우습게 보고, 남자를 이기려고 들고, 남자를 싸우려고 든다, 이 말입니다. 여자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잘난 양에 기대고 거기서 사랑을 받고, 그 양의 품속에서 자신 없고 오손도손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오공다반이고 최고의 행복인데, 그 양을 이기려고 그러고 양을 싸우려고 그러면은 자기의 유리 바닥이고 행복의 원천이 근본이 날아가 버리는 게 되죠.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어제 밤늦게 남자 후배한테 전화를 했는데 얘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은 그 남자 후배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자세한 걸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건 아닌데, 확실하지 않다 하더라도 아는 상태지만은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우울하고 힘이 든다.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나도 이 뻣뻣이를 하고 싶지, 사람들한테 불편감을 유발하고 뭐 이런 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의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요새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즉시 나가 주십시오. 분석을 좀 하면 있습니다. 여자의 회복이란 뭐냐, 요새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동서고금에 정통적으로 통용되는 여자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의 최고 행복은 뭡니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의 최고 좋은 팔자는 동네 장날도 모르는 게 최고다. 장날이 얼마나 시끄럽습니다. 근데 동네에 장날이 열렸다면 너무너무 시끄럽겠죠. 이건 비유로 들어가 설명한 건데, 여자는 잘나고 똑똑한 아버지, 남편, 다른 아들을 만나서 세파에 전혀 시달리지 않고, 동네 장날도 모를 정도로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안온한 삶을 살아가는 게 최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떻습니까? 잘난 아버지, 잘난 남편, 잘난 자식 만나가지고 인생 세파에 전혀 시달리지 않고 남편 사랑 많이 받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TV 소파에 누워가지고 과자 먹거나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TV 사랑 연속 보면서 낄낄대미는 거. 그리고 또 가정 내에서는 남편하고 자식
자식들을 군사로 남편은 소화말로 부리고 자식들은 자기 군사로 부려서 자기가 대장질을 하고 주인 노릇하는 거죠. 이게 여자의 최고 행복이죠.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느냐, 이런 소리를 할 사람이 있는데,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하느냐,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 절대 볼 필요 없습니다. 내 말에 거부감이 든다면 인생을 많이 살은 분이나 아버지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내 말에 수긍을 할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알파냐, 뭐 커리어 운면, 사회 진출, 남녀 평등, 뭐 맞벌이 해야 된다. 여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방방 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말리고 절대 비난 안 하니까 열심히들 하세요. 또 그걸 또 최고라고 생각들 하세요. 전혀 안 말립니다. 자, 인생사 주역을 썼고 또 비유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자고 똑똑하고 잘나고 똑똑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면 여자는 땅이라 그러죠. 남자는 하늘이라 그러죠. 땅이 높아져 가지고 하늘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땅에서 1cm만 높아도 하늘입니다. 그런데 땅이 높아져서 자꾸 산이 되고 그것도 높은 산이 되면은 자기가 우러러 봐야 될 하늘이 자꾸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자는 레벨이 높아질수록 자기 신랑감들이 자꾸 사라지더라. 그 당연히 시끌 확률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이 하늘은 땅에서 1cm만 높아도 하늘이라 그랬죠. 땅이 변해가지고 산이 된다. 이러면은 자 벌써 보세요. 자기보다 밑에 있는 거 이거는 땅의 입장에서는 하늘이지만은 이 산의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밑에 하늘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더 이상 남자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남자한테 행복을 느낄 수 없어요. 질량이 안 맞아서 서로 놀 수가 없어요. 여자는 또 신데렐라 본능, 해피가미 본능이죠. 또 봐자. 산이 더 높아졌다. 그러면은 산이 요만했을 때는 요 밑에 거는 하늘이 아닌데 산이 높아져가 이만큼 내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만큼의 하늘은 또 땅의 입장에 봐서는 이게 하늘이지만 이 높은 산의 입장에 봐서는 더 이상 하늘이 아닙니다. 이거하고 같이 놀 수 없죠. 신랑이 낮아서 이거하고 같이 놀 수 없어요. 이거한테 사랑받을 수 없죠. 지보다 강하고 낫고 훌륭한 한테 사랑을 원하고 또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되고 사랑이 느껴지지. 지보다 못한 찌질이한테 어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랑감들이 자기 하늘이 자꾸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시집갈 확률도 줄어든다. 이런 딜레마에 걸려버립니다. 이건 왜 그러냐? 여자가 땅이고 음이죠. 땅이가 음이기 때문에 하늘과 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말하면 이렇고 서양식으로 이야기하면 신데렐라 본능, 할배가미 본능이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상향혼의 본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어버리더라. 땅이 높은 산이 되고 높은 산이 될수록 여자가 잘나면 잘나고 똑똑하고 똑똑할수록
이 보통 남자들, 찌질한 남자들, 보통 남자들은 시시해서 남자라 안 보인다. 신랑이 안 맞아서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재벌회사 회장하고 대리나 과장하고 같이 못 놉니다. 잠깐 회의 뭐 10분, 20분 할 수 있겠죠. 같이 술 먹고 골프 치고 이러면 뭐합니다. 질량이 안 맞았어. 재벌 회장이 뭐 사람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질량이 안 맞다. 아니 모든 면에서 나보다 못한 찌질이들 저것들하고 어찌 같이 놀며 저것들한테 어찌 기대고 어찌 저것들한테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을 느끼겠냐면, 사랑이라는 건 여자가 추구하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내리사랑이죠. 나보다 낫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지도해주고 이걸 원하는 거죠. 거기서 사랑을 느끼는 거지. 어찌 나보다 못난 찌질이들이나 그런 것들한테 사랑을 요구하고 그런 것들 사랑해준다고 해서 사랑이 사랑으로 안 느껴지죠. 찌질하게 느껴지고 한심하게 느껴지고. 그렇지.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사람들한테 무슨 삼겹살에, 여자한테 삼겹살에 소주 사면 주면 고맙다 그러지. 그럼 뭐 어? 그 재벌 딸한테 삼겹살에 소주 사면 주면 고맙다 그럴까요? 자, 지금 여자가 잘려면은 왜 팔자가 세고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지금이라도 좀 빨리 나가주세요. 어떻습니까? 남자는 인정에 목숨을 걸고 여자는 사랑에 목숨을 걸도록 만들어져가 있죠. 그 신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시스템을 그렇게 짜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가 잘나고 똑똑해지면은 사랑도 할 수 없고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 왜 사랑을 할 수 없냐? 내보다 찌질하고 못한 것들하고 사랑을 할 수가 없죠.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없죠. 또 찌질하고 못난 것들한테 어찌 그 사랑을 받고 그한테 사랑을 요구하고 그게 사랑을 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으로 느껴집니까? 재벌 딸한테 뭐 삼겹살에 소주 사준다고 만족할까요? 그것도 구멍가게에서. 그리고 또 사랑을 갖다가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 왜냐면 잘난 남자들은, 내가 원하는 잘난 남자들은 나를 원하지 않아. 양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잘나고 똑똑한 여자 안 원하죠. 어리고 이쁜 여자, 순종적인 여자, 이건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의 최고 매력은 뭡니까? 백치미죠, 백치미. 백치미가 어리고 이쁨이 있어. 백치미가 여자의 최고 매력이더라. 남자가 최고 좋아하는 여자더라. 남자는 여자가 순정하기를 원하지, 잘났고 부담스럽고 가슴이 턱턱 막히고 재미가 없는 이런 여자 원하지 않는다. 이게 자기보다 지지리한테는 사랑을 요구할 수도 없고 사랑해줘도 기분 나쁘고 사랑을 안 느껴지고, 자기보다 더 나은 높은 하늘인 높은 양인 잘난 남자를 원하지만, 그 잘난 남자는 나를 갖다가 원하지 않아요. 그 잘난 남자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설명합니다.
남자 여자 양과 음의 스펙트럼이 이렇다 칩시다. 여야 양이고 여 음이다 칩시다. 여 중간이다 이 말. 최고의 궁금함은 뭡니까? 시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군장이 최고 100% 넘는 요조성녀죠. 군장을 말하면 여기 있는 양의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요조성녀는 음의 끝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군자는 양 중에서 가장 높은 양이고 고귀한 양이고 순수한 양이다. 금으로 이야기하면은 24K를 이야기합니다. 이쪽 부분에 있는 이거는 가장 강한 음이고 순수한 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으로 이야기하면 24K에 해당됩니다. 남녀관계, 음양관계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역대대논리에서 상생관계, 상보관계, 상극관계라 그랬죠. 상반관계라 그랬죠. 동성은 비슷하게 친구가 되고 이성은 서로 달라야 되죠. 이성은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한 가리아 탐색을 느끼고 나한테 없는 것을 취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키 큰 남자가 키 큰 여자를 원하면은 3대를 가면은 또 키 작은 여자는 키 작은 남자를 원하면 3대를 가면은 서로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키 큰 남자는 키 작은 여자를, 키 작은 여자는 키 큰 남자를 이렇게 원하게 되어 있다. 그래야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항상성이 이루어져서 이게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고 돌아갈 수가 있더라. 또 뭐냐면은 영웅이 항우는 어디에 됩니까? 이 양 중에서 가장 강한 양이고 순수한 양입니다. 우희는 누굽니까? 우희 미인이 저수의 미인이죠. 영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음이고 강한 음이고 순수한 음입니다. 양극단에 있는 이게 만날 때 서로한테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강력한 매력을 느끼고 이게 가장 제일 좋은 궁합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그게 아니고 양인데 음쪽으로 이렇게 왔다.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걸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닙니다. 이걸 잘하는 남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원하지. 이 최고에 있는 거는 뭐냐? 어리고 이쁘고 백치미, 분수. 여러분이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못 알아듣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잘나고 똑똑해지면은 지가 자꾸 높은 산이 되다 보니까 하늘은 자꾸 없어지고 남자는 자꾸 없어지고 그 시시하고 찌질한 것들한테 같이 질량이야 마저 같이 놀 수도 없고 그거한테 사랑을 요구할 수도 없고 그것들이 사랑을 해준다고 해서 사랑은 느껴지지도 않고 기뻐해지지도 않더라. 비웃기만 되지. 그리고 내가 높은 산에 있는데 나보다 높은 하늘은 나를 원하지 않아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 어떻습니까? 숙종하고 영조의 아버지인 숙종하고 영조의 엄마인 무술이 이게 아주 잘 맞죠. 왕자님하고 신데렐라 이게 음과 양 그리고 남녀의 궁합상 최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자한테는 핏줄을 요구하지만은 왕 입장에서는 왕이나 황제는 그 핏줄이 고귀해야 되지만은 여자 핏줄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자 신분은 원하지 않아요. 여자는 노비고 노예에 있다가도 황후가 되고 왕비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포로 잡혀온 또 저쪽에 옛날에 저쪽에 뭡니까 중동이나 저쪽에 뭐 지중해 유럽 이런 데 보면은 역사에 보면은 또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게 또 황후가 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어떻습니까? 엄마의 핏줄에 따르죠. 그래서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엄마가 모비면은 이거는 양반이 못 되죠. 중인 정도가 되죠. 그것도 완전 노비 취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 아버지가 그 모른 척 해버리죠. 그 노비로 버려버리죠. 근데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숙종이 무술이하고 결혼해서 영조를 낳았지만은 이 영조가 거기서 난 자식들이 본처 자식은 대구이라 그러고 그 밑에 후궁 자식들은 군이라 그러죠. 그렇지만은 이게 왕이 못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남자가 그 똑똑하고 잘난 여자를 갖다가 싫어하는 거는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동서고강에 마찬가지로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공자도 여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아무 여자하고는 어울리고 특히 막 천박한 여자하고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아이고 스승님이 왜 그렇게 소문도 안 좋고 평판도 안 좋고 그렇게 그 저렇게 천박한 여자들하고 어울립니까? 좀 고상한 여자들하고 어울리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자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아이고 야야 고상한 여자들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고상한 여자들은 재미가 없죠. 음? 무슨 뭐 고상한 여자들은 뭐 교양이 어떻고 공자할 맹철이 어떻고 뭐 이래 버리면은 뭐 이거는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이러면은 뭐 남자 입장에서는 뭐 답답하죠. 재미없고. 우리 그 유명한 그 왕회장이라는 분도 있죠. 왕회장. 그 양반도 누구라는 안 밝히겠습니다. 왕회장이었는데 이 양반도 뭐 탤런트도 건드리고 뭐 인기 배우도 건드리고 가수 건드리고 다 건드려. 그 좋아. 근데 그냥 뭐 국밥집이 아줌마도 건드리고 뭐 하여튼 뭐 닥치는 대로 건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밑에 그 회장이 참다 안 돼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밑에 왕 회장님 아니 그 체면도 그렇고 아무나 그렇게 건드리고 다니면은 세탕에도 안 맞고 소문도 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 연예인 중에서 그 이쁜 여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범위를 좀 축소를 하고 조금 소문 안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러니까 그 국밥집 여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건드리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 회장이 그 밑에 그 회장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자네는 여자를 모르네 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듣고 그 밑에 회장이 뒤로 나자빠졌어요. 게임 끝이죠. 더 이상 무슨 말을 합니까? 뱁시가 봉황이 뜻을 모르면 뭐 몰랐는 거죠. 그 뒤에 그래서 그 뒤에는 다시는 회장이 왕 회장님한테 여자 문제를 이야기를 못했다 그럽니다. 자네는 여자를 모르네. 여자가 잘나면은 땅이 산이 되어버리면은 음이 양이 되어버리면은 벌써 음이 양이 되기 때문에 음도 아니죠. 그렇다고 이거 음이 양으로 변했다고 해서 음의 근본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땅이 산이 되면은 이놈은 그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어정쩡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여자의 강점과 매력이 뭐라 그랬습니까? 애교, 감성, 부드러움, 모성애, 어? 감싸 안는 거 이런 거, 끈기, 인내, 세심함,
세밀함 이런 게 여자의 매력이고 강점이죠. 근데 여자가 잘나고 똑똑해지면은 음이 양이 되면은 평지가 산이 되면은 이 강점을 갖다가 잃어버립니다. 이 강점과 매력을 갖다가 잃어버린다. 잃어버리고 남자처럼 이성의 칼날을 갖다가 씌우게 된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딱딱해지고, 말도 딱딱해지고, 행동도 딱딱해지고, 거만해지고, 오만해지고, 사무적이 되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바뀐대. 그러면 이게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상태가 된다. 평지도 아니고, 평지의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산이 되면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현미경한테 현미경, 만원경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따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따로 특성이 있는데, 현미경이 만원경 역할, 기기를 갖다 거기에 추가를 했어. 그러면은, 둘 다 잘 될 것 같은데, 현미경도 안 되고, 만원경도 안 돼.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작은 거에 만족하고 작은 거를 추구하고 작은 거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이렇죠. 그런데 작은 거에는 걸렸고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사소한 것은 쉽게 얻을 수 있고 사소한 것에서는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비유를 들어서합니다. 토끼는 주위에 먹을 거 천지죠. 그리고 토끼는 누구나 보면 도와주려고 하고 귀엽다 그러지. 근데 호랑이는 어떻습니까? 호랑이는 좋을 것 같지만은 이놈의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목숨금 싸움을 해야 되고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도망가거나 총 두고 와서 죽이려고 그래. 아니 토끼는 주위에 널리는 게 풀인데 밥인데 얘는 그게 있어요. 그 통계가 있습니다. 토끼 한 마리 잡으려 그러면 몇 킬로를 뛰어야 되고 산돼지 한 마리 뛰려고 그러면 몇 킬로를 헤매야 되는지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보통 산돼지 잡으려 그러면 한 8킬로 정도,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8킬로 정도 뛰어다녀야 돼요. 그리고 산돼지를 잡는데 그렇게 만만하게 잡히는 건 아니죠. 잘못하면은 사냥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나무에 찔릴 수도 있고 나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산돼지 뿌리 받쳐가지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 보면은 사냥하다가 어떻습니까? 상처를 입어가지고 죽죠. 죽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한테 다부로 떼치기를 당하기도 하고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이래요. 호랑이는 뭐 풀 준다고 해서 만족을 할 수가 없죠.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아야지 만족을 하지.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하죠. 그래서 여자가 잘나고 똑똑해지면은 남자처럼 이성의 나를 세우기 때문에 없고 또 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의 작은 것에서 만족했던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자의 장점과 매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음이 양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양이 된 것도 아니에요. 남자처럼 그렇게 또 완전한 이성의 나를 세우지도 못해. 꽤 어정쩡한 상태가 된다.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어정 상태. 음의 매력과 장점과 강점은 다 잃어버리고 그 반대로 양의 남자의 장점과 강점, 매력은 어정쩡하게 취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양의 음의 강점, 매력, 장점은 다 잃어버리고 양과 남자의 강점, 매력 이런 거는 어설프게 취득한 상태, 얻은 상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입장에서는 음한테도 버림받고 양 입장에서도
그 순수하고 강하고 매력적인 음이 아닌 음의 강점과 매력을 잃어버린 그 음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게 시험 쓰면서 설명했죠. 아이고, 이거 알아듣겠나 모르겠네. 한 사람 알아듣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저번 강의 보면은 알겠지만은, 여자는 생명을 임신하고 낳고 기르기 때문에 6군데에서 여자를 보호한다 그랬죠. 남자는 엄마 하나밖에 보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갖다가 보호하고 봐주고 도와주게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신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제 애들이 하는 이야기로 들면은, 유리바닥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똑똑하고 잘나서 남자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은, 남자 영역을 침범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자들이 여자를 갖다가 도와주거나 봐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럼 남자끼리의 경쟁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자가 남자끼리의 경쟁을 하게 되면 더 힘들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리바닥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자가 남자가 되고 음이 양이 되고 평지가 산이 되면, 그것도 자꾸 높은 산이 되면 여성의 강점, 매력, 장점, 음의 강점, 매력, 장점, 땅의 강점, 매력, 장점을 갖다가 다 잃어버리죠. 감성, 부드러움, 애교, 포용력, 모성애, 치밀한, 세심함, 뭐 배려 이런 거 다 잃어버려요. 이러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상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닌 상태, 평지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상태, 이렇게 돼버린다. 산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땅이라 하기에는 너무 높고 하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낮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작은 것에 대한 추구나 만족이나 행복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자들이 목숨을 거는 사랑, 최고 재밌다는, 인생에서 최고 재밌다는 사랑도 잃어버린다. 왜? 아까 얘기했죠. 나보다 못한 찌질이들을 내가 상대를 하기 싫고, 내가 추구하는 잘난 남자들은 나를 원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천재 시인 허남설은 홍길동의 그 누나입니까? 여동생입니까? 누나죠. 누나 같은데. 이게 찌질한 남편, 남봉꾼 남편을 갖다가 만나서 요절을 했죠. 근데 심사임당 남편도, 율곡이일을 하는 심사임당 남편도 남봉꾼은 아닌데 좀 잘난 남자는 아닙니다. 심사임당이 훨씬 나았지. 그렇지만은 이 심사임당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경우죠. 그 남편이 뭐 똑똑하진 않았지만은 남봉꾼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심사임당 말도 잘 듣고 했어요. 그건 괜찮은데, 대부분은 여자가 잘나버리면은 허난설처럼, 홍길동 뭐 누나인가 여동생이 허난설처럼 돼버리더라. 찌질한 남자를 만나고 만족하지 못하고, 결혼생활이 만족하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를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이혼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 잘난 여자는, 똑똑한 여자는 지는 저보다 더 잘난 잘난 양을 만날 것 같은데, 더 잘난 남자를 만날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 자기보다 찌질한 남자를 만난다. 쉬어트면. 그리고 지보다 똑같이 잘난 남자를 만나면 그게 남녀 간에는 서로 이게 음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사이가 좋지 못하고 쇼인도 부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또 장애인도 많이 태어나고.
그런데 저 요새 보면은 다 갖춘 사람 있죠. 그 법무부 장관 그 보면은 뭐 둘 다 서울대 법대에다가 둘 다 사시 합격에다가 뭐 둘 다 뭐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자식들도 그다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아주 그 드문 경우입니다. 아까 이제 토끼일 때는 먹을 것도 천지고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없고 다들 기호해주고 다들 이뻐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호랑이가 되면은 더 이상 풀을 먹을 수도 없고 기호해주지도 않고 전부 나를 경계하고 자기들끼리도 싸워야 되고 사람들이 나와 보면 막 도망가거나 총 들고 죽이러 오고 토끼 한 마리 잡으려 그래도 뭐 몇 킬로를 이어먹을 무릅쓰고 뛰어야 되고 죽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자, 음이 강해지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지가 산이 되면 양을 무시하고 양하고 싸우려고 양을 이기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위 센 언니들은 어떤 또 전략을 취하느냐면은 자기 성질대로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일부러 못난 남자를 고릅니다. 이게 명리학에서는 내가 늘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게 고란살, 백호살, 괴가살이 들은 여자들. 이 여자들은 남자를 갖다가 일부러 지보다 못한 남자를 고릅니다. 두 단계 나아진 남자를 골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가 지 마음대로 하면 좋아해요. 그런데 음이 양이 됐다고 해서 음의 근본 특성이 변한 건 아니죠. 남자가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여자가 된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도 남자도 아니죠. 매일 호르몬 조사를 맞아야 되죠. 남자의 근본 특성은 남아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음이 양이 됐다고 해서 음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죠. 또 그렇다고 음의 특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양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잘나고 똑똑해지면 비유를 들면은 남자가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된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여자는 아니야. 그래도 남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 성전환 수술을 한 여자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그 여자를 성전환 수술하는 여자를 갖다가 사랑합니까? 물론 아주 이쁘면 사랑할 수는 있겠지. 태국에 보니까 뭐 재벌이 결혼 다 돼요. 그렇지만은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 사랑이 계속되고 결혼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애를 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면 또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가 됐다고 해서 완전히 여자로 대해주는 건 아니죠. 같은 남자로 취급하죠. 이런 상태가 돼버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센 애들이 일부러 자기보다 못한 남자를 고르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좋아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여자는 여잔데 아무리 지가 잘나고 똑똑해도 여자의 신데렐라 본능이나 하이퍼가미 본능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보다 두 단계 못한 남자를 골라놓으니까 하는 짓이 과간이거든. 그것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진원의 양이 안 쳐져. 매일 100점 먹는 사람이 뭐 80점 먹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80점도 그래도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거 절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깨자는 거야. 이 병신 같은 거 너 같은 걸 만나가 내 인생의 용화에 용꼴됐다 그러면서 남자를 저주하고 욕하고 이렇게 지옥을 만들다가 결국은 이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똑똑한 남자를 만나야지 이러면서 처음에는 그런 사람 만나면은 그 자기가 못 견뎌. 지 맘대로 안 되거든. 지보다 잘난 남자에 대한 역겨움이 있거든.
내가 이야기했죠. 서양에서는 신데렐라를 보는 하이퍼 가능이 보는 밖에 없다고 나오는데 여자는 무조건 자기보다 나은 상형혼을 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맥리학에서는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자기보다 잘난 남자를 원하는 게 여자지만 또 자기보다 일부러 못한 남자를 고른다는 게 이 사주상 맥리학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지가 일부러 못난 남자 골라놓고 시시하고 답답해 관심해서 병신 같은 거 하면서 이혼했다가 이제는 내가 똑똑한 남자 만나야지 이러더니 봐봐 또 그런 남자 방송 갖다 주면은 아니 꼬아서 못 견뎌. 시기 싫을 때는 못 견뎌. 그래서 또 일부러 지보다 못한 남자가 편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또 결혼해. 또 이혼해. 이런 걸 갖다가 반복하더라. 이 잘나고 똑똑한 여자의 딜레마에 걸려있다. 메비우스의 띠에 갇혀서 그 안에서 돌고 돈다. 이걸 내가 저번에 이미 시간이 길은 김에 막 길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내가 이야기를 했죠. 진돗개와 똥개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똥개는 똥을 먹어요. 근데 진돗개는 자기는 맨날 똥을 먹는데 옆집 부잣집의 진돗개는 매일 고기를 얻어먹어. 어떨 때는 뭐 스테이크 먹는 날도 있어. 그래서 똥개가 싫지 않다는 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 왜 나를 맨날 똥만 먹는데 저 부잣집 진돗개는 매일 고기만 먹고 어떨 때는 또 스테이크까지 먹느냐. 이 더러운 세상. 나도 스테이크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 와가지고 말이야 술이 이빨 취해가지고 야 니도 고기 한 점 먹어봐라 이러면서 고기를 던져줬어요. 소고기 한 점을 던져줬어요. 아이고 나도 소고기 먹어야지 하면서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쪽에 애가 똥을 푸드득 싸네. 나도 모르게 고기를 팍 돌려가지고 막 저기 똥물에 쫓아가 보는 거야. 내가 비유로 들어 설명하는데 내 이야기하는 것은 지 유전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지 타고난 팔자가 바뀌지 않는 이상 똥개는 똥을 먹어야 되지 진돗개가 먹는 스테이크를 갖다 못 먹더라. 저도 못 먹더라. 아주 신데렐라가 되어서 부잣집에 시집을 가도 지 팔자가 안 되고 지 내공이 안 되면 지 그릇이 안 되고 인연이 안 되면은 이혼을 당하거나 안 그러면 지 스스로 뛰어나옵니다. 못 견뎌가지고 지가 바람나서 뛰어나오던가. 자, 저번에 한 비유로 드린 게 다시 한 비유로 드릴게요. 산중에 땅이 올라가가지고 산이 됐는데 산중에 제일 높은 건 에베레스트 산이죠. 근데 에베레스트 산이 됐는 것 같으면은 에베레스트 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에베레스트 산이죠. 진짜. 이 산이 지 밑에 있는 하늘은 땅 입장에 봐서는 하늘인데 에베레스트 산 입장에서는 이게 더 이상 하늘이 아니에요. 응? 에베레스트 산은 잘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하늘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은 이 남자들은 땅 입장에 봐서는 하늘이고 남자고 양인데 에베레스트 산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난 여자 똑똑하고 잘난 여자 입장에서는 이 밑으로는 더 이상 하늘이 아니고 더 이상 양이 아니고 더 이상 남자가 아닙니다. 근데 지보다 높은 하늘은 얼마 안 돼. 지보다 나은 남자, 지보다 나은 양은 얼마 안 돼. 그 양들은 나를 싫다고 그래. 그 양들은 땅에 있는 이 여자를 어리고 이쁘고 분수 같고 백심 있는 이 여자를 원해. 이게 성경에 또 비유로 되어 있죠. 성경에 무슨 비유가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천사가 인간의 딸들이 목욕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내려와서 여자를 취한다고 나와 있죠. 인간의 딸들을 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설이라든지 옛날 이야기는 뭡니까? 이야기는 음. 이야기는 자, 이 시집갈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낮아져야 되죠. 하늘의 천녀가 내려가 인간 세상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데 인간 나무꾼이 보고 있다가 이 천녀를 불러당하죠. 근데 하늘에서 천녀가 내려오기 쉽냐고. 안 되지. 자, 에베레스트 산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산 정상에 풀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풀과 나무가 없는데 동물이 있을 수가 없죠. 이거는 춥고 바람만 쌩쌩 불고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고 눈만 있고 이렇습니다. 이 대화하려니까 주위에 뭐 몇 명밖에 없어. 그 나머지는 전부 저보다 낮은 산들이야. 이거하고 서로 이야기하면 서로 대화도 통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니, 에베레스트 산이 계속 높다는 거에 그 타이틀은 명예는 얻었는데 이런 뭐 실익이 하나도 없어. 이 끝에 올라가면 뭡니까? 흙도 없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동물도 없어. 찬바람만 불고 눈만 오고 친구도 없고 또 이것들하고도 같이 놀 수도 없고. 그 에베레스트 산에 저주가 돼. 저주에 걸린다. 잘난 여자 똑똑한 여자의 저주에 걸려버리더라. 그래서 여자는 잘나고 똑똑하면 팔자 씌었다 그랬죠. 내가 또 예를 들면 유경수 여사 아버지가 충북 오천에서 대주지였습니다. 대주지일 뿐만 아니라 뭐 강산도 하고 뭐 그때 그 당시에 뭐 여러 일제시대 때 뭐 여러 가지 산업도 했어. 그 마누라도 뭐 수도 없이 뒀어. 그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아들들은 다 대학을 보내는데 딸들은 다 고등학교밖에 안 시켰어요. 유경수가 지금 맏딸입니다. 구의 유경수 오빠가 있죠. 근데 유경수도 서울에서 요구를 나오고 대학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대학을 안 보내줍니다. 아무리 졸라도.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왜 아들은 대학 보내고 딸들은 고등학교밖에 안 시키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썩어나는 게 돈인데 여자가 잘나면은 괜히 건방져진다. 여자가 똑똑하고 잘나면은 팔자가 나쁘다. 이러면서 팔자가 더럽다. 이러면서 어, 대학을 안 보냅니다. 지금 내가 이 이야기가 듣기 싫으면은 뭐 처음부터 나가라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또 혹시나 남아있다면은 내 여기가 시대에 안 맞고 무슨 여성 뭐 비하 차별 뭐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나가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는 거 깨끗이 있어주세요. 그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다가 시비 걸 필요도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죠. 가장 큰 무시가 뭡니까?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겁니다. 응? 아예 상대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남자는 남자다울 때, 여자는 여자다울 때, 양은 양다울 때, 음은 음다울 때, 땅은 땅다울 때, 하늘은 하늘다울 때, 그 특성을 갖다가 특성과 장점과 강점과 매력을 갖다가 잘 발휘하실 때
행복하고 자연 질서에도 부합하더라.